사실 여기 지금 시험지를 보면 조금 난이도가 어찌되어도 좀 높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항을 골라보면 17번, 19번, 20번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초고난이도의 문제라고 보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 보긴 봤던 건데요. 단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17번 같은 문제를 체감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수치 대입에 좀 익숙해져 있다가 적당한 이제 개수 비교를 통해서 모르는 개수를 미정개수라고 하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그 개수를 완성해야 되는 걸 개수 비교법을 적당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익숙치 않거나 연습을 안 해본 친구들은 여기에서 버벅댑니다. 알겠죠? 그것 때문에 17번이 어려운 거고, 사실상 20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해봤어요. 초반에 내가 처음 기출 수업을 할 때 한 연속으로 서너 학교에서 이 문제를 계속 넣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지금 이맘때 되니까 지금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20번 문제가 막힐 리가 없어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때처럼 경우를 엄청 많이 나누지도 않아요. 그리고 19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풀이는 1분 컷인데 이 문제를 제가 왜 어려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나의 생각에 잘 봐. 실전에 갔을 때는 있잖아. 어차피 본인의 기준 안에 내가 공부한 정도에 따라 이 문제는 어렵겠다, 내가 못 풀겠다 라는 게 어차피 스스로 판단이 돼요. 맞죠? 20문제를 딱 보다 보면 이건 내가 손을 못 대겠구나 라는 문제들이면 어차피 각자의 기준 안에서 그 문제는 눈에 드러난다고요. 맞아요? 근데 19번 같은 문제는 뭔가 풀릴 것 같이 생겼어. 느낌이. 그러니까 손을 분명히 댔는데 이상하게 뭔가 답이 안 나오고 막히는 거지. 오히려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시간 소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더 당황하겠죠. 그리고 이거 뭐다? 이상하다. 뭐 풀릴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런 거 하다가 시간을 쓰는 거잖니.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19번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요. 그러니까 알면 너무너무 쉽게 1분 안에 풀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벅대면서 시간을 오래 소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세 문항을 뽑은 겁니다. 앞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상 10번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단 하나도 없죠. 9번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해결하세요. 뭐 연산 미스만 안 난다면 막힐 만한 문제도 없습니다. 10번 문제는 제가 어려워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따가 17번 때문에 워밍업 삼아 개수 비교를 푸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10번을 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봤어요. 타겟 문제 할 때도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8b라는 애가 x-2의 제곱에 fx라는 놈으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0이 될 거란 얘긴데, 수치 대입만 익숙한 친구는 x에다 2만 대입하려고 하면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대입할 거리가 하나인데, 얘들아 여기가 x 빼기 2, x 빼기 1로만 나왔다면 대입할 거리가 2개가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 a하고 b 2개니까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하필 x 빼기 2의 완전 제곱이라서 같은 것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 2를 집어넣고 는영 하면 부족하죠, 조건이. 맞아요? 그래서 하필 그 이유가 뭐야? 같은 것으로 뭐 하니까? 반복되니까. 정 안 되면 이거 조리제법 몇 번? 2번. 조리제법 몇 번? 2번. 이거 4차, 3차, 2차, 1차 상수 2 쓰고 조리제법 맨 끝에 남는 거 는영. 한 번 더 한 다음에 맨 끝에 남는 거 뭐야? 는영.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실전이었다면 나는 솔직히 이 방법보다 요 정도는 개수 비교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본다. 이 정도는 개수 비교 해도 된다고. 깔끔하잖아. 생각해봐. x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아니니? 맞지? 눈 떼지 마. 이것만 채우면 되잖아. 맞죠? 어차피 fx라고 하는 요 놈을 여기다 채우면 되잖아요. 대빵 x 4제곱이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x제곱이죠. 그리고 맞추는 거야. 3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창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요렇게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랑 요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럼 여기 뻔하잖아요. 플러스 얼마? 4x였겠죠? 이해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2창. 2창을 보세요.
이 창은 또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4x제곱 보이니? 여기 지금 4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6x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써주면 4x제곱에다가 4x제곱에 마이너스 16이면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에 뭐를 하면 a가 되냐는 거야. 마이너스 12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a가 되냐고 묻는 거야 선생님이. 뭐여야 돼? 12 플러스 a죠. 그럼 맨 끝에 여기다 뭐 쓰면 되는 거라고? 12 더하기 a 쓰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돼 안 돼? 그럼 상수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항 뭐가 돼요? 4 곱하기 뭐죠? 12 더하기 a죠. 4 곱하기 12 더하기 a라는 애가 는 뭐가 되는 거예요? 8b가 되겠죠. 맞죠? 또 하나 1창이요. 1창 있어 없어? 없지. 1창 없지. 1창 어떻게 나와? 여기 상수 여기 1차 여기 상수 여기 1차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어디였어? 요렇게 해서 16x 16 그 다음에 요거 12 플러스 a라는 놈과 요렇게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12 플러스 a 그놈이 는 뭐다? 0이다. 그럼 a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내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이해되죠? 1창, 2창, 3창을 적당히 비교하시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는 좀 귀찮은데요. 어차피 8b니까요. 어차피 8b니까요. 여기가 4니까 저는 여기다 그냥 2b라고 쓸래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2b라고 쓰시고 1창, 3창, 상수항 비교해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 안 했어? 워밍업으로 해준 거야. 그 다음에 11번 11번도 초창기에 우리가 기출문제 할 때 여러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최고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경우를 다 분류하는 거. 이 문제 연습 잘해요. 안 보고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분류의 기준 하에서 개수까지 세는 거 연습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깔끔하게 냈다. 이 문제를. 개수 세는 문제를. 자, 합니다. 첫 번째 fn이라는 놈을 봤어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거 봐봐. 분모에 i 있지.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실수화. 그거 실수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i요. 선생님 여기다 마이너스 i로 대체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GN은 뭐라고 쓰여져 있나 볼게요. GN은 FN 위에 바가 붙었어요. 그럼 요 놈의 뭐란 얘기예요? 켤레란 얘기죠? 자, 이래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N에다가 어차피 복소수 i는 주기가 얼마? 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에다가 너네가 뭘 집어넣어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대입해서 계산해봐 안 해봐? 해보지. 단 사실상 편의상 1, 2, 3, 4라고 쓴 거야. 편의상. 1이라는 말은 무슨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봐. 1이 뭘 의미하는 거야? 4로 묶고 남는 나머지가 얼마일 때? 1일 때라는 말이야. 이해되지? 2라고 쓴 거지만 사실은 옆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4K 이런 게 있는 거야. 4로 묶고 나머지가 뭐인 거야? 2인수인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그럼 질문. 여기에 1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1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얘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래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되는 첫 자연수 누구예요? 어허, 아직도 5라고 대답하네. 1이라고 대답해야지. 얘들아, 1이라고 대답해야지. 몫이 0이고 나머지가 얼마? 1인 거잖아. 아직도 5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시험이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다시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되는 첫 자연수 누구? 1. 그럼 그 다음 수는 5. 그 다음 수는 9. 주기가 4라고요. 1부터 시작해서 주기가 4인 거예요. 그럼 또 질문.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가 되는 첫 자연수 누구? 2. 큰 소리로 해볼까? 나 안 한다 그러면 나도. 2. 그 다음 수에 뭐예요? 6. 그 다음 뭐죠? 10. 주기 얼마? 4. 4로 나눠 나머지가 3이 되는 첫 수 얼마? 3. 그 다음 7.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이해했지? 그거 인지한 상태에서 편의상. 알았지? 편의상 그냥 1, 2, 3, 4라고 쓴 거라고. 놓치면 안 돼. 자, 얘네다 1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i 나오겠죠? 2 집어넣었어요. 그럼 부호 따로 i 따로예요. 마이너스 제곱 i 제곱 얼마? 마이너스 1. 실수하면 안 된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i 세제곱 마이너스 i. 그러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i. 이해하셨어요?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i 4제곱 얼마? 1. 됐니 안 됐니? 그 다음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야 되니? 내가 지금 마지막에서 점검하는 거야, 얘들아. 눈빛 똑바로. 정확하게 들으려고 해야지. 마이너스 i의 켤레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i요. 얘의 켤레는 뭐죠? 그냥 마이너스 1이죠. 허수부가 없으니까. 이놈의 켤레 뭐죠? 마이너스 i. 이놈의 켤레 뭐지? 1인 거지. 됐지? 그 다음 질문 봅니다. 그 다음 질문 뭐라고 써있어요? fn에서 gn을 뭐 해라? 뭐 해라? 빼라는 거예요. 여기 다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맞죠? 뺐을 때 뭐가 나오는 거 찾으래요? 는 0이 나오는 거 찾으래요. 자, 어디예요? 는 0 나오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아요? 이거 는 0이잖아요? 밑에 거 안 되죠? 안 되죠? 요거 이렇게 괄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거 i 빼기 빼기 i. 얘 되죠? 이해됐어? 밑에 거. 밑에 거요. 1 빼기 1. 뭐 나와요? 0 나오네요. 아, 나 지금 바보 선생아?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여기요, 여기. 미안, 요거랑, 요게 는 0이 딱 나오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4로 나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수랑 4로 나눠 딱 떨어지는 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이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문제에서 얼마 이하? 보세요.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 4로 나눠 나머지가 2인 첫 수 2고요. 4로 나눠 나머지가 0인 첫 수는 누구예요? 첫 자연수는 4죠. 맞아요? 그럼 2, 4, 6, 8. 이게 돼안돼? 10, 12. 결국에 뭐야? 짝수. 100 이하의 짝수 몇 개? 50개. 정답. 이해되죠? 깔끔하다고요. 다른 문제들보다 이게 뭔가 계산이 눈에 확 보이게끔 출제했다. 알았지? 공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 어려워서 풀어주는 거 아니고요. 중간에 부정방정식 얘기가 하나 나오니까 제가 그냥 한번 연습 삼아 또 하는 겁니다. x의 제곱. 문제만 길어. 문제만. 아무것도 아니야. a-bx 플러스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5a의 b 플러스 2a 더하기 3b 빼기 1은 0. 이놈이 뭐를 갖도록 한대? 중근. 생각나는 거. 판별식 d는 0. 중근을 갖도록. 맞죠? x축과 접하도록.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다 무슨 말? 판별식 d는 0. 그러면 짝수차 판별 쓸 수 있죠? b'의 제곱. 요거 제곱 a-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그럼 여기다가 다 마이너스만 붙여서 갖고 와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5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더하기 1은 0. 맞죠? 정리할 거야. 요거 먼저. 봤어? 요거 마이너스 2ab 요거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b네. 맞니? 그럼 최종식은 5ab 빼기 4ab ab에다가 그대로 오겠죠. 마이너스 2a 빼기 3b 더하기 1은 0. 이것을 만족하는 뭐 찾으래요? 자연수 ab. 얘들아 나 진짜 이거 너무 지겹도록 얘기하지 않았니?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미지수가 2개고 원래는 식이 2줄이어야 연립이 되는 건데 미지수가 2개고 식이 1줄이어도 우린 풀 수 있다. 순서상 쓸 준비태세. 맞아요? 근데 이 상태로 가만히 냅두고 순서상을 만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그 부정방정식까지 기억이 난다 그러면 더 좋고요. 부정방정식 딱 이런 거잖아요. 미지수가 2개, 식은 1줄, 근데 하필이면 자연수 정수 조건. 맞아요? 그럼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맞지?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그럼 AB면 A,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6이죠? 플러스 1이 뭐가 됐어요? 플러스 6이 됐어요. 그럼 좌변에다 5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뭐야? 5를 더하면 딱 이렇게. 그럼 곱해서 5가 되는 순서상 뭐 있어? 1, 5, 5, 1, 빼기 1, 빼기 5, 빼기 5, 빼기 1.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 만든다고? 자연수 AB.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A가 뭐였어야 돼? 2. 괜찮았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3. 자연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죠? 그럼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A, B의 순서상 씁니다. A 빼기 3이 1이다. A 얼마? 불러? 4. B 빼기 2가 5다. B 얼마? 7. 그 다음 거 A 빼기 3이 5. A는 8. B 빼기 2가 1이다. B는 얼마?
3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를 구해서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뭐냐? 4, 7에 28, 8, 3, 24. 큰 거 누구? 28이 최종 정답. 맞죠? 그러니까 막히면 안 되는 문제라고요. 13번 안 할 거고 14번 말로만. 학생 A는 뭐를 잘못 봤어? A 값을 잘못 봤어. A가 뭔데? 1차항의 개수죠. 두근의 합과 곱 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놈이야? 합한테 영향을 주는 놈이야. 근데 합을 잘못 봤다는 거야. 그럼 뭐는 제대로 봤어? 곱. 그럼 결국엔 1 플러스 2i랑 1 빼기 2i로는 곱을 계산하라는 거고 밑에 있는 건 B를 잘못 봤지? 상수항을 잘못 봤어. 곱에 영향을 주는 놈이야. 그럼 뭐는 제대로 봤어? 합은 제대로 봤어.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는 더하란 얘기죠. 맞아요? 위에 거 곱하시면 얼마? 5. 맞아요? 5는 B인 거고요. 밑에 거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면 얼마 나와요? 4. 근데 4는 A가 아니고 뭐지? 마이너스 A.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죠. 그래서 A, B값 완성. 이해됐지? 15번은 어차피 판별식 몇 번 쓰면 돼? 2번 쓰는 거죠. 1차 함수와 2차 함수 2개. 1차 함수와 이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이 1차 함수와 이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재민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얘랑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얘랑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2번 풀어서 공통범위 계산하시면 정답. 맞죠? 16번 지겹도록 했죠. 나머지 정리 심화 몇 번이라고? 1번.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1번부터 16번까지 제대로 공부했으면 쭉쭉쭉쭉쭉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겠죠. 길어야.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게 맞다. 이해했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 소요가 걸리는 문제들을 해봐야 되겠죠? 17번부터. 아까 10번이 제가 워밍업이라고 그랬죠? 17번 잘 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봅니다. 문제부터 꼼꼼하게 읽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당식 fx와 gx가 f와 g가 모두 2차인데 그 2차 당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을 봤어요. 2차식을 더했는데 몇 차식이 됐죠? 1차식이 됐죠. 그럼 2차항의 개수가 서로 뭐라는 거야? 반대란 얘기지, 그치? 부호도 반대고 숫자는 동일하더라도 부호가 반대였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 나조건을 봤어요. 나조건.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 얘들아, 이걸 f랑 g로 보니까 자꾸 눈에 꼬이는 건데 딱 대놓고 봐봐. x 더하기 y가 얼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다 이랬으면 너네 뭐 생각나? 곱셈 공식? 변형 생각나지? 맞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x,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인 거야. 그걸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그 조건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fx 쓰고 합니다. gx라는 애가 6x 빼기 4였고요. 그 다음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은 식이 좀 길죠? 2x의 4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플러스, 선생님 문제 잘못 쓰면 얘기해줘. 32x의 제곱 빼기 36x 더하기 26 이랬다 이거야. 맞아? 선생님이 노란 색깔 어디 갔냐? 이걸 곱셈 공식 변형하듯이 보자고요. 알겠어요? 그럼 너는 보세요. 이놈은 f 더하기 g의 통째로 제곱에 맞니? 마이너스 2fg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요 놈을 합으로 곱셈 공식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요 놈이 뭐라고 나왔다고 지금? 6x 빼기 4. 그럼 여기 대신에 6x 빼기 4의 통째로 제곱 마이너스 2fg 맞아요? 그러면 요 놈이라는 소린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절로 뭐 해주고 넘겨주고 f 곱하기 g는 하고 구할 수 있어 없어? 무슨 말 이해했지? 지금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진학을 체크한 거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눈으로 하면 안 된다. 알았죠? 나는 해봤으니까 방법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얘잖아, 그치? 근데 나의 목표는 합을 아니까 곱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맞지? 얘랑 같아요 라고 놓고 눈빛이 딴 데 간다. 하민아.
나 지금 한 명 한 명 다 보고 있는데 안 놓쳤으면 좋겠어, 단 하나도. F 곱하기 G는 하고 정리하면 얘 넘기고요. 맞죠? 얘 넘기고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2로 뭐 해줘? 나눠주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했다고 할게. 그놈 하시면 뭐가 나오느냐? 어디 갔어? 마이너스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6x 빼기 5 요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빼기 6 네, 요렇게 나와요. 준비됐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부터 시작해요. 잘 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기로 했나? F하고 G가 분명히 2차식이라고 그랬죠? 얘도 2차식이고 얘도 몇 차식? 2차식. 근데 아까 전에 첫 번째 조건에서 2차식의 수가 서로 부호가 뭐라는 걸 알았지? 반대라는 걸 알았지? 왜? 두 식을 더하면서 얘만 남았으니까. 맞아? 그러면 얘 모양 잡는다? 선생님 지금 모양 잡아. 이렇게 모양 잡는다고. 지금 이 앞에다가 한 놈을 내가 x제곱하고 시작을 하면 한 놈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래야 된다는 얘기지. 조금 더 멀리. 이해했어? 또 하나. 나머지는 모르잖아. 나머지는 모르니까 선생님 맘대로 ax 더하기 그냥 b라고 썼어. 그냥 내 맘대로 썼어.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 둘을 더하면 얘하고 더하면 이건 어차피 사라질 거고 ax에다가 몇 x를 더하면 6x가 되냐는 거잖아. 맞니 안 맞니? ax에다 뭐를 더하면 6x가 돼? 너네가 말해봐. 여기다가 몇 x를 더하면 요렇게 더하면 6x야? 6-a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상수항이 b였잖아. 얘랑 얘랑 이렇게 지금 차이가 뭐야? 얘랑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사라지고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됐고 얘랑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4. 맞아요? b에다가 뭐를 더하면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겠지. 선생님 말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뭐하다라는 걸 알고 같다라는 걸 알고 적당히 뭐 해준다? 개수를 비교해준다. 아까 쟤처럼. 이해되죠? 특정 개수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일단 상수항 먼저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b라는 놈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다. 이해되지? 비교해서 너는 얼마? 마이너스 5. 또 만약에 3차항을 해보겠다. 확실한 차수가 3차항이랑 상수항일 거 아니야. 이해되지? 3차항 볼게. 2. 3차항 언제 나와? 3차항 언제 나와? 여기서 1차랑 2차랑 곱할 때랑 여기서 2차랑 뭐 곱할 때? 1차랑 곱할 때지.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ax 세제곱이죠? 요렇게 하면 뭐예요? 6-ax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6-a를 더해주면 6-2a가 됐겠네? 맞아 안 맞아? 그놈이 는 얼마? 2. 이해되죠?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a 얼마? 2. 이해하고 있지? 생각보다 개수 비교가 대단하지 않다고. 그럼 a 값 나왔으니까 b 값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해했죠? 요런 방식으로 완성하시면 a는 지금 2가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b는 1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b 값 찾는 건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없어요? 있어요. 거기 밑에 조건 하나 보세요. f1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f1은 얼마? 4. 사실상 이거 원래 다 비교해야 됐었는데 다 비교 안 하게끔 문제에서 얼마나 친절해. 지금 보면 a가 요거 잘 봐. 요게 fx잖아? 맞지? 요게 fx야. 근데 f1은 4였대. 여기가 2였는데. 그럼 x에다 1을 넣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b잖아요. 맞죠? 3 더하기 b가 4여야 되니까 b는 한 방에 얼마? 1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이해했지? 그러면 fx도 완성하고 gx도 완성한 거 맞아 안 맞아? 완성했지? 써줘? 자, fx 씁니다. fx, gx 연습하는 거니까 쓰는 거예요. x의 제곱에 플러스 2x에 b는 1이었고 gx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여기 2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4x b에다가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5 됐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래? 문제에서 뭐 구하래? 최종 g2분의 뭐를 찾아라? f 마이너스 3을 찾아라. 대입만 하면 정답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어디 가요? 여기요? 왜요? b에다가 1을 집어넣었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5 맞아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라는 걸 알면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모의고사를 풀 때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애들이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런 경험 있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게 특히 그런데 선생님 저 열심히 풀었는데 희한하게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다? 보통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푸는데 풀이 방식이 두세 가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방법으로 푸나 이 방법으로 푸나 이 방법으로 푸나 상관이 없지 않아? 가 아니야.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풀이의 의도를 심어서 출제했는데 다른 걸로 풀면 어떻게 돼? 삥삥 돌아가지? 근데 애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한두 개의 단서는 익숙한 단서니까 보자마자 그냥 일단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푸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조건은 그걸 의도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아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조건에다 뭐 하고 있겠어? 막 껴맞추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서 풀이는 이만큼 썼는데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두 번째는 몰라서 못 푸는 거죠. 시작도 못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는 건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서너 가지의 조건들을 잘 조합하는 게 머릿속으로 연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필부터 막 들이대지 마라. 내신도 마찬가지지 않니? 그냥 보자마자 문제의 그 길이감이 좀 짧아가지고 보자마자 이거 하고 풀어도 되는 것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낯선 표기 방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시야를 넓혀서 위아래를 다 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내가 구하려는 목표도 봐야 돼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목표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막 정리해서 이 모양이 나오던가 얘를 정리해서 주어진 조건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던가 둘 중에 하나죠. 뭔 말인지 알죠? 네. 자, 18번. 18번은 사실상 3차 방정식에서 우리 오메가 허근 있죠, 허근. 맞아요? 허근에 대해서 암기가 명확하게 끝났다면 사실상 그냥 그걸로 풀면은 1분도 안 걸릴 건데요. 맞아요? 저는 두 가지로 다 하겠지만, 다 연결 설명하긴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오메가에 대한 조건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험 직전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18번,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맞니? 0이다. 그럼 얘를 보자마자 너네 뭐 생각나? 앞에 뭐 붙여야 되겠다? x? 마이너스 1을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주어진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x의 세제곱은 얼마? 1이 될 거고요. 이해되죠? 오메가에서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이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근데 그거 지금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이해했죠?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딱 찾는 순간 주기가 얼마란 소리야? 3. 그러니까 x의 5제곱, 그러면 5를 3으로 나눠 나머지가 뭐인 거? 2인 거니까 얘는 x제곱으로 바뀔 테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주기라는 건 걔보다 높은 차수를 지금 무조건 다 3차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어져 있는 요식은 애초에 그냥 0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요 놈에서 허근을 가져야겠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실근일 거 아니야, 능령된 x값이. 그럼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건 여길 거 아니냐고. 맞아? 그럼 이놈을 가지고 근의 모양을 잡으면 근의 공식을 쓸 수 있겠지. 맞지? 2a분의 마이너스 b 뽀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 그럼 루트 3 i. 그러니까 가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만족할 때 x의 10제곱 더하기 x의 9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 더하기 1을 구하라 라고 물어도 제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얘 보자마자 아 이거 x 세제곱은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 모양만 봐도.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니 애들이? 이것도 넘겨야 돼. 봐봐, 이거 넘겨야 돼. 2x 빼기를 넘기면 플러스 1은 루트 3i 이러고 양변 제곱 이래서 이 모양을 찾아내는 거야 또. 뭔 말인지 알아? 몰라? 공부할 때 고민하라 그랬지 내가. 공부할 때 고민하고 시험에서는 즉문즉답이어야 되죠. 맞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또 하나. 이거에 대한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면 복소수잖아요. 그놈의 켤레는 오메가 바일 거고 두근의 합이 뭐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맞죠?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 1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 오메가 반은 어떤 놈의 켤레는 어떤 놈의 역수와 같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분모를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얼마 곱한 거야? 오메가 제곱.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오메가 제곱을 곱하겠지?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이 식이 뭘로 바뀌었어?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었지. 맞아?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역수고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오메가는 뭐가 되겠니? 오메가 바의 역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럼 이것만 알면 기억, 니은, 디귿 대답하는데 문제 있어? 없어? 아무 문제 없죠. 사실상 여기까지도 안 와요. 근데 제가 다음에 풀 기출에서도 요런 거랑 비슷한 좀 형태로 응용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는 여기까지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냈더라고요. 그 학교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설명만 한 겁니다. 얘를 가지고 풀어라. 19번. 아까 선생님 19번 뭐라고 얘기했어?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당황한다 그랬지. 자, 문제 읽어봐요. 알파는 2차 방정식의 근이고 베타는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자, 선생님 또 질문한다. 근이라는 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 3가지. 그렇지. 근을 알려줘. 미지수든 상수든 알려줬어. 할 수 있는 행동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알파 베타가 근이에요 라고 말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동치관계의 식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세 번째, 두분의 합, 두분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죠? 대입한다, 동치관계 식 쓴다, 식의 표현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 두분의 합, 곱,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얘는 뭐 해야 돼? 대입밖에 안 돼. 왜 그렇겠니? 알파가 지금 문제에서 방정식이 2개가 주어졌는데 다음 방정식에 2분이 알파 베타라고 나온 게 아니야. 한 근만 알고 있잖아. 첫 번째 방정식의 한 근은 알파, 두 번째 방정식의 한 근은 베타. 이것만 알고 있는데 두 근의 합곱 어떻게 풀 거야? 동치관계식 당연히 못 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일단 대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주어진 식을 대입합니다. 자, 첫 번째 봐요. 첫 번째 식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a 알파의 제곱 빼기 4a 알파 더하기 b는 0이었을 거고, 두 번째 식에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b 베타의 제곱 빼기 4a 베타 더하기 a는 0. 이 두 식을 현재 만족하는 상태에서 나보고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알파는 아까 첫 번째 식의 근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맞지? 만약 이제 머리를 유추하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 베타분의 1이라는 애가 첫 번째 식이 뭐였어? ax의 제곱 빼기 4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 이게 첫 번째 식이었잖아요. 맞죠? 이 식에 얘도 이 식에 만약에 근이 된다면 이거 결국 두 분의 뭐 물어본 거야? 합 물어본 거고, 두 분의 합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한 방에 정답이 얼마? 4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되지? 아무런 관계성도 없는데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반대로 이놈의 한 근이 베타인데 이놈을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식의 형태로 바꿔내고 그놈이 또 알파를 근으로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밑에 있는 식의 두 분의 합을 물어본 걸 수 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저 확인합니다. 이 식의 다른 한 근이 혹시 베타분의 1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야. 그럼 얘한테 베타분의 1을 뭐 해봐? 대입해보겠죠. 맞죠? 자, 얘한테 베타분의 1 대입해요. a 베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a 베타분의 1 더하기 b는 0. 맞죠? x 대신에 베타분의 1을 현재 대입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베타 제곱분의 1이라는 놈으로 묶어냈더니 너는 a 마이너스 4a의 베타 제곱분의 1로 갔으니까 4a 베타. 그래야 얘잖아. 맞지? 그럼 그 다음 건 뭐야? 플러스 b 뭐지? 베타 제곱이 되는데 이거 어딨어? 여기 있네. 맞지? 근데 얘가 뭐래? 는용이래. 그럼 얘가 는용이니까 얘한테 는용 곱했으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는용 나오는 거지. 결국 이 2차 방정식한테 베타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0이라는 값이 나와. 그럼 얘가 누구도 근으로 갖는다. 베타분의 1도 근으로 갖는구나. 따라서 지금 나한테 물은 이 값은 이 2차 방정식의 뭐다? 두 분의 합을 물은 거다. 마이너스 a분의 b. 정답 얼마? 그냥 4가 최종 정답.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알면 1분밖에 안 걸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놈의 근은 알파고 이놈의 근은 베타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베타분의 1이 나와요. 베타분의 1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거꾸로 베타분의 1을 뭐 해봤다는 거야? 대입을 해봤다는 거지, 선생님 말은. 이해하셨죠? 20번 문제를 보면 함수에 대한 상황인데 지금 이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하고 시작을 해. 근데 여기서 가나 조건이 아주 간단했어. 가 조건은 뭐였냐면 f1은 0이다고 지금. 그 다음 나 조건은 fx의 추계 방정식이 x는 3이다야. 그러면 이건 좀 간단하지? 내가 아래로 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최고차항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이 3인 상황이었는데 한 근이 1이었대요. 이렇게 두 근이 있는데. 맞아요? 아, 한 근이라고 말한 게 아니지. F1이 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한 근을.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두 칸 차이니까 여기 당연히 뭐예요? 5겠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fx에 대한 식의 연상이 돼요.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 x-1, x-5.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축을 기준으로 쓸 거다. 그러면 a의 x 빼기 3의 제곱 뭐 더하기 n. 맞죠? 이런 형태로 써지겠지. 가나 조건까지는 아주 간단했단 얘기야. 핵심이 다였는데 다 조건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 하면 x의 범위가 p 이상 p 플러스 2까지의 구간 안에서 문제가 좀 길어요. 이 구간 안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gp라 할 때 그럼 최대값을 찾아보면 이게 p에 관한 식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래놓고 문제가 안 끝났어요. 이 gp의 최소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f6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지금 잘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 조건을 가지고 fx에 대한 조건 상황을 만족하는 것까지는 쉬웠어. 뭐 이거 사실상 여러 번 한 거야. 다른 학교들에서 혹은 이전 기출도 우리가 몇 개 하다 보면 얘보다 좀 더 복잡한 상황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심플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문제를 되게 깔끔하게 출제한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필이면 이 구간 길이가 얼마지? 2지. 만약에 일반적으로 x는 3이다. 최고차항 양수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구간이 p부터 p 플러스 2까지야. 그럼 p부터 p 플러스 2, p에서 p 플러스 2, p에서 p 플러스 2.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머리를 한번 써보자는 거야. 아래로 볼록을 그려놓고 대칭축이 3인 상황에서 하필이면 구간의 길이가 지금 2였으니까 길이가 동일하게 나눠지는 상태로 확인해보면 얘는 자연스럽게 2고 얘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4죠. 즉 p가 2가 되는 순간을 경계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대칭축이 있고 요렇게 좌우가 동일한 상태일 때 최대값이니까 하필 묻는 게 최대값이라서 꼭지점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더 심플해졌다는 얘기야. 좌우를 기준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동일한 상태일 때 최대값이 얘거나 fp거나 fp 플러스 2거나 상관이 없죠. 맞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를 해요. 내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얘를 따라서 요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맞아? 요랬던 상황에서 요렇게 움직이면 최대값이 계속 여기지. 계속 여기잖아, 계속. 이게 뭔데? p 더하기 2일 때죠. 맞아요? 또 같았던 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그리면 늘 최대값이 여긴 거지. 즉 뭐일 때야? p일 때지. 그럼 이 말은 같았던 걸 경계로 p값이 2보다 크냐? p값이 2보다 작으냐? 물론 등호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이걸 기준으로 최대값이 그냥 확정된다고요. 이해돼요? 좌우가 동일한 상태일 때는 p값이 2인 순간이었는데 p값이 2보다 조금만 커지기만 하면 이렇게 되니까 맞지? p값이 2보다 커지기만 하면 최대값은 무조건 누구다? fp 더하기 2라는 거고 이해되죠? 동일했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p값이 2였던 순간이 얘였는데 얘보다 조금만 작아지기만 하면 최대값은 항상 뭐예요? fp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이게 아주 그냥 간단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fp 더하기 2부터 써봐. fp 더하기 요게 계산하기가 좀 더 편하겠지. 맞죠? 여기다 p 더하기를 집어넣어요. 그럼 a에 p 더하기 1에 p 빼기 3일 거고 fp는 그대로 갖고 오겠죠? 요식에서 요식을 p로만 바꿔서 p 빼기 1, p 빼기 5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겠지? 이해했지? 이게 지금부터 최대값 뭐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겠다는 거야? gp라 하겠다. 근데 이 gp에 다시 뭐를 물어봐? 최소값을 물어봐. 그럼 얘가 p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다시 완전 제곱걸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완전제곱을 바꿔줄 거야. 정리 먼저 하고. 그럼 P제곱에 마이너스 2P에 맞죠? 마이너스 3. 맞아요? 그럼 대칭축이 지금 1이잖아요? 그럼 P는 2를 기준으로 최고차항 양수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구간이 얼마 이상? 2 이상. 그럼 최소값은 언제 갖는다는 거야? 2일 때 갖는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계산은 밑에 게 편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3.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 3a. 그럼 마이너스 3a라는 애가 최소값. 요 순간의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a는 6분의 1이었네. 맞죠? 밑에도 확인하죠? 얘도 또 완전제곱을 바꿀 거예요. 그럼 a로 묶고 p제곱에 마이너스 6p에 플러스 5였던 상황에 대칭축 어차피 p는 뭐인 거 알고 있었어? 3인 거 알고 있었지? 최고차항 양수 아래로 볼록 그려놓고 구간이 얼마 이하? 2 이하. 3이 여기니까 2 이하. 여기 여전히 최소값이 뭐일 때요? 2일 때죠? 확인. 또 x에다 2를 p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럼 1.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3a지? 동일한 값이 나오네. 이해했죠? 그럼 따라서 a 값이 6분의 1화 확정된 상태에서 여기다 넣어주고 요식만 딱 봐요. 얘 6분의 1이었어요. 지워. 요렇게 돼 있었던 얘기야.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였다? F? 6이었다. 6 집어넣으시면 5. 여기 6 집어넣으면 1. 최종 정답 얼마? 6분의 5. 깔끔했다고 다른 학교들보다. 그치? 막 뭔가 여러 가지를 막 분류시켜서 낸 게 아니라 하필이면 묻는 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묻는 게 최대값을 먼저 물으니까 동일한 순간을 경계로 계속 동일하구나. 그러면 그 경계점만 찍어서 범위를 구분해 준다. 이해했지?